그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게 살아온 게 이렇게 살아왔고 근데 잘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게 정답이에요. 근데 정답을 강요할 수는 없어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근데 얘가 답을 찾아서 헤매면은 괜찮아. 그러면 놔둬. 근데 오답이야. 누가 봐도 지금 오답이에요. 그러면 쟤 때문에 내 일이 피해보겠는데? 그 다양성이라는 게 그래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열받아 죽겠는데 보는 것마다 짜증이 나 하는 애까지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얘기를 했잖아. 환경이 이걸 좌우하는 거야. 자, 이제부터 증명해 줄게 라고 해서 차례차례 처음에 원주민들이 낙후된 이유, 동아시아 운명, 근데 태평양 민족, 이 오스트레일리아, 이 사람이 이제 뉴기니 연구를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뉴기니 그쪽, 남북 아메리카, 아프리카 전부 다 각 대륙마다 이러니까 이랬어. 그러니까 뭔가 이 대륙의 특징이 있거든요. 이 특징이 다 이 환경 때문이야. 이 환경 때문이야. 이렇게 가는 거라 사실은 이거 자체는 진짜 어렵진 않아요. 15장에 보시면 대륙 간 불균형 이론과 원주민들이 낙후된 원인에서 인도네시아와 뉴기니와 오스트레일리아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뉴기니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면 이쪽 인도네시아랑 많이 붙어 있어요. 이네 붙어 있고 뉴기니가 이렇게 쭉 되면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호주 쪽으로 빠지게 돼서 이게 뉴기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쯤에 다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살짝 걸쳐 있는 그런 게 이제 뉴기니라는 거죠. 이쪽은 이제 대만에서 발현한 민족들이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옵니다. 얘네들이 끝까지 안 가고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못 간 이유는 환경 조건이 너무 건조하고 가혹했기 때문에 그쪽 민족들은 여기까지 못 간 거예요. 그리고 뉴기니도 어디까지 가냐면 한 요 정도까지만 갑니다. 요 정도. 여기는 또 너무 험준하고 그래가지고 못 가고요.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요렇게까지. 그러니까 아시아 인종들이죠. 이거는 이제 1900년이고요. 그 전에 뭐 한 1000년 이럴 때는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좋아요. 환경 조건이나 농업 가축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잘 사는 그런 곳이었는데 뉴기니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죠. 고산 지역, 열대 지역, 산악 지역. 고산이라는 건요. 기후가 되게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저지대는 되게 더울 수가 있는데 한 중간만 돼도 시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 데서는 이제 소규모 부족 사회를 형성했었다. 뉴기니는. 그리고 가축 같은 것도 없고 소규모 부족 사회다 보니까 그리고 고산지대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고립되기가 쉬웠다. 근데 오스트레일리아 자체는요.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곳이어서 못 간 거죠. 재배 가능한 곡물 없고요. 가축 없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 환경이어서 원주민들은 그나마 수렵, 채집사회 이런 것들만 하고 살아남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뉴기니가 그래도 환경이 좀 나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 원주민들이 살 땐 그랬는데 대만에서 온 그 아시안개틀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여기 환경 괜찮네? 라고 해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는 좀 어려운데? 그리고 뉴기니는요. 요 가운데 산맥이 있는데요. 이 산맥에서 제일 높은 데가 4,000 몇백 킬로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라산보다 2.5배 높아요. 그게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어떤 교류라든가 이동이 편해야지 문화가 쫙 퍼져나가는데 그러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쪽으로 오기도 힘들었다가 여기는 또 환경도 나쁘니까 결국 못 가고 그렇게 철기 문명, 좋은 문명들이 못 들어갔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는 못 갔는데 저 인도네시아가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대 이제 그 대식민지 사회 때 식민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식민지 삼았던 네덜란드령이 된 거죠. 여기 또. 그래서 네덜란드인 거예요. 여기는 그게 없었잖아요. 네이티브들만 있었으니까 여기는 배 타고 들어와서 영국과 독일이 또 이렇게 가져가 버렸어요. 야, 정복하러 가자. 이 땅 우리 먹었다. 네덜란드는 땅도 되게 작잖아요. 걔네가 인도네시아랑 여기까지 다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동인도 회사가 네덜란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엄청나게 갖고 있었는데 네덜란드와 독일, 영국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게 되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유럽인들이 호주로 들어갔어요. 황량하지만 이제 유럽인들은 기술을 가지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있는데 뭐 땅도 비어있고 그 원주민 몇 명 있네. 다 쫓아내 하고 자기들이 이제 거기서 건설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다 거의 죽었고요. 굉장히 적게 남아있는데 그 원주민들이 다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죠. 가보면 막 뭐 불어주고 막 그런 사람들 다 원주민들만 남아있어서 결국 원주민들은 밀려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총균세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서요. 뉴기니로 들어간 유럽인들은 이게 험준한 지역, 아까 그런 산맥이라든가 하기 힘들었고요.
결국 남아메리카를 봐도요, 싸우다가 죽은 것보단 병으로 죽은 애들이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호주엔 그게 통했는데 여기는 이미 이쪽 아시아 쪽에서 온 친구들이 왔기 때문에 그 병도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그 병에 안 죽어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들어왔는데도 쟤네들은 안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인들이요, 1700, 1800 이럴 때는 여기를 정복하지 못했고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결국 식민지 사회 들어가면서 저기 네덜란드로 저렇게 됐지만, 식민지가 이렇게 쫙 퍼지기 전까지는 그 기존제 했었던 총균세 공식은 통하지 않았었다. 처음에 이렇게 들었어요. 원주민 입장에서는요, 여기가 살기가 그래도 좀 나았던 거잖아요. 여기는 척박했던 거죠. 호주는 아예 못 살고요. 원주민 입장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살기 좋은 땅을 뺏기는 거예요. 척박한 쪽은 야, 거기까지는 네가 해, 그냥 내가 그것까지 먹으랴, 이런 식으로 놔둬주고, 아, 이건 좀 괜찮은데 그거 우리가 먹을게,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 원주민 입장에서는 사실은 나한테 되게 좋았던 환경이 결국 나를 핍박하고 압박하는 매개가 된 거죠. 나중에 보면 그 유럽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았나라고 하면 또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뉴기니는 아직도 독립을 못한 상태? 뉴기니 상태에 대한 어떤 뉴스인가 그래요. 파푸아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인종 차별로 촉발된 지역민들의 분노는 분리 독립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군경의 실탄 대응으로 7명이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석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 뉴기니 섬의 파푸아 지역 주민들의 시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국기 훼손 혐의로 대학생 43명이 체포되고 이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지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시위대는 인도네시아로부터의 독립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Ini kami masuk Papua yang ada di Indonesia, kami mau eksodus untuk pulang ke Papua. 시위대에 의해 주의회 건물도 불에 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시위대가 다른 공공 건물들과 차량에도 불을 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위 양상이 격해지면서 군경은 실탄과 체류탄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6명과 군인 1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지만 경찰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당국이 군경 1,200여 명을 현지에 파견한 가운데 전기와 인터넷을 끊으며 시위 확산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위로 성명을 발표하고 시위대에게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Untuk menindak secara hukum tindakan diskriminasi ras dan etnis yang rasis secara tegas. 뉴기니 섬의 서부에 있는 파푸아는 1961년 네덜란드에서 독립했지만 8년 뒤 주민 투표를 거쳐 인도네시아에 편입됐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 70년대, 80년대가 아니라 얼마 전 일입니다. 자, 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여기가 1900년대는 네덜란드가 여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 영국 이렇게 했었는데 제국주의가 이제 퇴조가 되고 2차 세계대전도 끝나고 제국주의 나라들이 반환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반환이 되면서 여기는 파푸아 뉴기니로 독립을 했습니다. 여기는 네덜란드 영이었고요. 근데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먹었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된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가 그냥 가져간 거죠. 이게 가장 늦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데 영국은 뭐 그냥 그거 포기해. 인도 그냥 니네가 해.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호주도 가고 미국도 이제 영국 애들 많이 가고 막 그런 거니까 어차피 우리 가진 거 많아. 근데 네덜란드는 땅덩이가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집착이 강한 거예요, 땅에. 끝까지 하다가 1960년대 인도네시아한테 그래, 니 독립해 라고 해서 좀 뒤늦게 독립을 줬고요. 여기가 문제가 된 거예요. 야, 뉴기니, 니네는 어떻게 할래? 인도네시아 따라갈래? 아니면 독립할래?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미국이 개입한 거죠.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에 인도네시아가 여기서 세력을 떨쳐주고 있는 게 미국으로서는 바람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불안하다가 친미 성향의 애가 정권을 애는 아니겠죠. 어른인 정권을 잡았는데 그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가운데서 세력을 떨쳐주고 있는 게 소련이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는데 바람직한 거예요.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여기 자치투표를 시작을 하는데 자치투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자치투표하면 1960년대니까 또 이제 주민들 전부 다 와서 투표할 것 같잖아요. 아니 1000명의 대표단을 뽑았어요. 간접선거로 1000명의 대표단이 투표를 하는데 1000대 0이 나왔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이게 잘못 적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도 1000대 0이 나왔어요. 그래서 독립을 못하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편입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독립 요구가 아직도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인도네시아 독립하고 싶어 원주민들이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의 식민지 하청이 하청이었는데 이쪽 원청이 사라지고 하청이 원청이 됐지만 이 여기에 하청은 아직까지 하청으로 남아있는 그런 개념으로 아직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다시 좋았다가 나빴다가가 결국 이런 환경과 지리 역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되게 의문점은 이게 있어요. 중국은 일찌감치 문명을 발전시켰거든요. 화약 막 4세기 이미 그때 나와 있고 그게 우리나라도 건너와가지고 우리나라도 화약을 되게 일찍 썼잖아요. 종이 이런 것들 중국은 너무 문명이 발달하고 그랬는데 유럽처럼 제국주의 같은 거 그전에도 하여튼 세상을 지배하거나 제패하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그렇대요.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아 저기는 좋고 나쁘고 하니까 전파되고 어쩌고 하는 과정에서 이쪽 부족 일어나고 뭐 왔다 갔다 경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얘네는 그 좋은 환경에서 전국을 통일해버리고 중국의 황제가 딱 등장해버린 거예요. 저번에 그 얘기했을 텐데 룬샷이라는 책에서 중국의 기술이 과학기술이 왜 발전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황제가 그만해 라고 하면 더 이상 과학기술은 야, 이 정도면 충분한데 뭘 더해 라고 하는 순간 끝났다는 거죠. 예를 들어 유럽은 과학기술이 왜 발달했는지 아세요? 종교 때문에. 종교죠. 그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언제 나왔냐? 종교와의 접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원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아니 저 해가 왜 뜨지? 저거는 왜 저렇게 되지? 라고 했을 때 그 설명을 뭘로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이 이해가 안 가. 이러면 안 돼요. 이 현상은 이래서 있는 거고 저건 저래서 있는 거야 라고 내가 이해를 해야지 이 세상을 살거든요. 사람은. 그 옛날에는 기독교가 통일하기 전에는 그냥 여러 신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신이 나온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제가 빠져 죽어가지고 그에서 수선화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태양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아들을 찾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계속 돌게 되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이게 왜 이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들의 얘기를 갖다 붙이니까 애들한테도 이래서 밤마다 안개가 끼는 거란다 라고 했을 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로 오면 이제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된 거야. 다 이해해. 우리로 치면 코로나 같은 큰 패스트가 있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민간 그 신앙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구가 중심이 아니야. 우리가 중심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건 뭐지? 르네상스 일어나죠. 그러면서 사람이 중심이 될 수도 있나? 그러면 문제가 이거예요. 예전에는 신의 섭리대로 살면 다 설명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 그럼 저거는 신의 뜻이 아니면 저건 왜 저렇게 움직여?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과학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과학은 500년 정도 된 거예요. 지금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하면 믿잖아요. 요즘 심리학이란 말 잘 안 쓰죠. 뇌과학이라고 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왜 종교를 그렇게 하는 줄 아니? 옛날에는 심리학적으로 막 설명했는데 이제는 뇌과학적으로 어디가 전전두엽이 어쩌고 하면 오 하고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갔는데 과학기술이 유난하게 발달한 거, 기술까지 해서 유난하게 발달한 게 바로 대항해 시대예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은 신대륙 발견하고 난리가 난 거죠. 1592년이 그 콜럼버스 미국이잖아요. 얘네들 영국이나 이런 쪽 위쪽은 가가지고 여기 정복하고 있는데 우리는 할 게 없어. 근데 이쪽 올라가려니까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유럽 애들이 아시아까지 못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간에 정말 강성한 세력이 있었어요. 지금은 터키. 오스만 투르크들이 있었는데 진짜 강성해가지고 십자군 전쟁은 다 여기랑 싸운 거예요. 이 유럽 세력들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했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오스만 투르크가 없었으면 이쪽 넘어왔으면 지금의 흑인들의 위치가 우리 그 황인종들의 위치일 수도 있다. 노예로 팔려가고 막 이런 것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이 안에서 막 싸우는데 대륙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스페인이나 이런 데들은 네덜란드 저 이쪽 끝에 있고 얘네들은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를 띄우자. 그 배를 띄우는데 여러 가지 기술이 다 들어가는 거죠. 이 큰 배에 사람이 살려면 뭐 항해술, 천문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배에 건조해야 되고 그 기술들이 그래서 발달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대항해 시대. 야, 우리도 배 띄워 해가지고 쫙 나가면서 이제 전 세계 식민지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경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도 하고 싶은데 쟤네는 이렇게 되고 그럼 우리는 이걸 발전시켜야지. 야, 그러면 얘네가 뭘 발명했어.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잽싸게 베껴가지고 우리도 뭘 해야지. 경쟁이 막 심하다 보니까 유럽은 그 조그만 데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강대한 18세기, 19세기 유럽이 된 거고요.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이쪽은 오스만 투르크가 맡고 있고 이쪽 안에서는 내가 왕이고 정체가 된 거죠. 기술도 정체되고 문화도 정체되고 생각도 정체되고 나중에 중국이 거의 식민지화 될 뻔한 그런 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일성의 문제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야,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이렇게 하는 애는 일단 잘라내고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단일하게 가야 돼.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감자 때문에 무려 100만 명이 사망한 아일랜드 대기근 사건. 충격적인 이 사건은 1845년 아일랜드가 잉글랜드에게 식민지로 지배받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식민지로 인해 땅을 모두 빼앗긴 아일랜드인들은 좁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며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이 필요했는데 감자가 그 해결책이었습니다. 감자는 대충 씨만 뿌려놔도 잘 자라며 같은 면적에서 다른 농작물보다 3배 이상 많이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뒷산이고 텃밭이며 할 것 없이 감자를 심을 수 있는 곳이면 모든 곳에 감자를 심었고 하루 끼니에 거의 대부분을 감자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미국 동부에서 감자 역병이 돌면서 감자들이 모두 썩어버리며 감자밭이 초토화가 됩니다. 이 역병균의 포자는 무역하는 배를 타고 들어오면서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아일랜드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아일랜드에 있는 감자밭들은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유일한 식량이었던 감자들이 모두 썩어 없어지자 100만 명이 아사했으며 고국을 버리고 잉글랜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로 이민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일랜드 대기근 사건인데요. 이 아일랜드 대기근은 말하자면 영국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일랜드를 식민지화했죠. 영국도 지금 우리가 알기에 뭐 여러 그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다 그렇지만 원래 다 다른 나라였잖아요. 거기도 이제 분리주의, 우리 독립할 때 아직도 그런 사람들 많고 테러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식민지화 한 다음에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나는 맛있는 작물들을 다 가져간 거예요. 야, 갖고 와. 그러니까 얘네가 먹을 게 없으니까 감자는 그때 이제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구황작물. 이거 괜찮은데? 이거 먹으니까 효율적이고 양도 많고 그래서 식물들, 작물들은 다 뺏기고요. 여기는 감자만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 대명사가 감자 먹는, 그래서 고우에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게 있죠. 그 감자를 먹기 시작을 하는데 나름 되게 효율적이어서 잘 먹기 시작하니까 감자 품종도요, 단일 품종으로 해가지고 그게 쫙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되게 효율적이긴 해요. 뭐 하나 바뀌면 바로 탁탁탁 하면 되니까. 문제는 뭐였어요? 그 감자에 역병이 돌기 시작한 거죠. 감자병. 그 감자가 다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감자가 한 20%였다 그러면 80%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100% 감자를 먹고 있으니까 다 먹을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 아일랜드 인구가 800만 명이었는데 1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그리고 야, 내가 굶어 죽을 바엔 차라리 딴 데 갈게 해서 100만 명이 해외 이민길에 오는데 주로 어디를 갔죠? 미국으로 갔죠. 지금도 미국의 인구 구성을 보면요, 그 종족 계열을 보면 아일랜드계가 10%, 11%로 제일 많아요. 이때 건너간 사람들. 결국 지금도 보면 감자 자체를 한 품종으로 단일화해가지고 이게 쫙 퍼져서 그렇지 감자 자체 품종이라도 다양했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수 있는데 이게 효율적이잖아요.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한번 문제가 생겼을 때 싹 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다양성을 포용하자라는 말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정말 쉬울까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우리 동네에 있는 뭐 필리핀 쪽 그 사람들한테 내가 친절하게 대해준 적이 있고 뭐 난 다양성 잘 포용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테지만 사실은 다양성이라는 건 굉장히 진짜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Hi, Lindsay. Hey, I have to make this really quick. I'm not coming in today. I'm having a digital detox day. I need next week off. Next week, we are quite busy. Well, my friend offered me a trip to Florida. Okay, that's cool, but you are scheduled all week. But this is a once-in-a-lifetime chance. We're going to see NASCAR. Hey, Sage, what's up? The elevator is broken, Jamie. At the office? Yeah. Okay, are you carrying something? No. Okay, are you hurt? No. Okay, well, we're just on the second floor, Sage. It's like 18 steps. Hey, Michaela, what's up? Hey, this is Michaela's boyfriend. What's up? Is everything okay? Yeah. Michaela can't come in today, though. What's up? What's going on? It's my birthday. It's your birthday. Is Michaela there? Can I talk to her, please? Yeah, she said no. Hey, how's it going? Not good at all. Oh, what's wrong, girl? You sound upset. I went into the Starbucks drive-thru and I was already a little bit in a rush and I just wanted to get my caramel ice white mocha with vanilla sweet cream cold foam and lactose milk. And they messed my order up. So I'm not coming in today. 이해할 수 있으세요? 그 다양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친구들을 너도 그럴 수 있구나 를 인정하고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야, 생각이 있으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게 살아온 게 이렇게 살아왔고 근데 잘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게 정답이에요. 근데 정답을 강요할 수는 없어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근데
얘가 답을 찾아서 헤매면은 괜찮아. 그러면 놔둬. 근데 오답이야. 누가 봐도 지금 오답이에요. 그러면 쟤 때문에 내 일이 피해보겠는데? 이 다양성이라는 게 그래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열받아 죽겠는데 보는 것마다 짜증이 나 하는 애까지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특히 한국은요 단일 민족의 신화가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 DNA 분석해보면 그렇진 않아. 침략당한 게 900 몇십 번인데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 라고 얘기는 하지만 일단 단일 민족의 신화 외부적으로 좀 다르게 생겼으면 일단 뭐지? 이렇게 되는 거. 저도 다양성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그러다 보니 낯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노력해야 돼요. 말도 안 되지만 한번 들어는 보자. 무조건 걔를 인정하라는 건 아니야. 왜냐면 나랑 너무 생각이 다르면 나도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야 네가 맞아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들어보지도 않고 야 넌 틀려라고 하는 건 그건 좀 잘못된 거다. 그래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 빼고 다 비슷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좀 내가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들어봤는데 다들 들어보고 얘만 이런 얘기를 해. 그럼 저런 애도 있을 수 있네. 또 어쨌든 들어는 보자.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첫걸음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좀 넘어가서요. 결국 이제 그런 얘기라고 했죠. 오스트로네시아인이 아까 얘기했던 대만에서 건너온 아시아 종족들인데 그 사람들이 팽창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와 뉴기니의 자리를 잡았는데 인도네시아는 얘네들이 가서 살기가 되게 좋았어요. 결국 이제 인도네시아 쪽은 전부 다 이쪽에서 온 인종들이 차지를 하게 됐고요. 뉴기니는 환경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다 말고 들어온 친구들도 고립되고 그렇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인도네시아는 좋았고 뉴기니는 들어왔는데 뉴기니가 문제가 뭐였냐면 요 반만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고산지대, 저지대는 또 열대우림 같은 거, 그 병도 많고 해가지고 살기 어려우니까 약간 높은 데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산에서 산 거예요, 산에서. 그 저쪽 건너가지고 그 산 마을과 같이 이렇게 만나기도 힘들고, 요 마을들이 자꾸 고립되다 보니까 원래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약간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명마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들어와서. 그러니까 문명이 후퇴를 해버렸어요, 고립이라는 거예요. 고립되면은 문명의 수준이 떨어지기까지 한다라는 거. 고립은 결국 소멸된다. 문화가 퇴행되기까지 한다. 총균세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얘기하는 건 내 말 맞지? 내 말 맞지? 이거예요. 환경이 지배한다. 근데 남북 아메리카가 왜 유라시아보다 늦었냐? 일단 출발이 늦었다. 가축과 작물화에 적합한 야생동물 등이 적었다. 그 다음에 확산의 장애물이 많고 인구가 퍼져 있거나 고립되었다. 밀집돼가지고 농경사회가 됐고 여기서 문명이 발전했고 등등등 같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했었는데 이 농경사회가 확산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얘는 다 이런 게 적합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남북 아메리카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사실 앞에서 다 한 얘기거든요. 그걸 다시 이제 더 깊숙하게 했습니다. 19장도 마찬가지. 아프리카가 되게 인종적 다양성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게 이제 블랙, 화이트,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라고 했지만 이제 이런 쪽 아시아인들인데 피그미나 코이산족 같은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 생긴 게 조금씩 다르긴 하죠. 이거야말로 진짜 아프리카 어디 초원에서 본 그런 사람 같은 그런 느낌? 옛날에는 그래서 이게 1400년경인데 백인들이 여기까지 와 있고 흑인이 있었고 피그미족이 있었고 코이산족이 있었고 이쪽에 인도네시안들 있었고 아시아에선 배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혼혈 형태로 남아있긴 한데요. 결국 피그미족과 코이산족은 몰살당했다. 지금 남아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완전 소수민족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왜 그랬냐? 여기가 살기 좋았던 거죠. 여기는 이집트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문명이 발달한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먹어버린 거고 이쪽은 또 살기가 나빴다는 거예요. 적도 이남 지역에서는 작물화된 게 하나도 없대요. 이쪽은 농업에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으니까 결국 얘네들이 가가지고 먹어버렸다라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농업에도 안 좋은데요. 근데 이미 문명이 발달한 이후에는 그 안 좋은 환경도 어느 정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문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환경에 따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총균세 전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챗GPT한테 총균세 전체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줘 했더니 그림이 이거예요. 저 균을 되게 이상하게 처리하긴 했죠. 생각해보면 결국 총균세를 가지고 얘네들을 정복했는데 사실은 이 AI가 되게 피상적으로 이해한 거긴 하죠. 여기 핵심은 그런 차이가 난 이유가 뭐니? 라고 했을 때 그게 환경, 타고난 지리 이런 것이다. 일단 첫 번째 환경 결정론. 총균세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하면 총균세가 결국 차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좀 쉬운 거고 좀 있어 보이시려면 환경 결정론이야. 이렇게 하면 좀 있어 보이는 말이 되거든요. 환경이 지구상
지구인들 운명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처음에 이거 자체가 왜 썼다고요? 그쵸, 그 질문. 근데 그 질문에 내포한 게 뭐냐면 왜 니네는 화물을 만들었고 우리는 못 만들었어? 일반적인 유럽인들이나 이런 사람이 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 인종이 그래. 우리는 똑똑하고 니네는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잘못할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정확하게 찾아주마. 그래서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태어났느냐, 니네가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느냐의 문제였다. 그럼 결국 그건 운이잖아. 그러니까 너가 지금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좋은 대학 갔어. 그럼 좋은 대학 간 게 네 실력이냐? 라고 했을 때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갖은 후원을 다 받고 가정교사 붙여주고 김 선생님 붙여가지고 스카이캐슬 해가지고 갔어. 그게 네 실력이야? 라고 했을 때 아니지. 얘는 부잣집에 태어난 그거 자체가 이미 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야, 나 대단하지? 이러고 다니는데 운이 좋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운은 나빠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 좀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좀 겸손하게 든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백인들 니네 지금 이렇게 잘 살고 뭐 제국주의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는 결국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래. 운이 좋았던 거야. 그랬을 때 인종차별이니 뭐니 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종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인종은 우수하고 니네 인종은 열등해.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심지어 여러분 1900년대에는 이게 공식화되어 있었던 건 아시죠? 지나가다가 다운증후군? 이런 건 눈에 띄잖아요. 그런 애들을 잡아가지고 거세를 시킬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이 유전형질이 유전이 되면 인류한테 안 좋아. 그게 공식화된 법이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쭉 있다가 그거를 대놓고 어떤 명분으로 삼은 게 히틀러죠. 유대인은 열등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종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단을 일으킨 거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다는 게 공식 기록인데요. 공식 기록 그러니까 1000만 명 이상은 죽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악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우생학이라는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자제를 해가지고 지금처럼 된 거지 사실은 100년 전만 해도요. 되게 공식화된 얘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야. 인종이 우수하고 그럴 순 없어. 심지어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을 열등한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왜 굳이 걔를 찍어서 그랬을까? 유대인들을. 오히려 예전에는요. 유대인이 우등한 민족이어서 그래요. 성경의 신약과 구약은요. 유대인한테 한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유대인 니네들을 구원해 주마. 그러다가 예수가 오면서 지성소가 찢어지면서 그게 세 그릇 퍼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약속이 전 세계인에 적용되기 시작한 게 그래서 신약 때부터지 구약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양 사회가 기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은요. 적자인 거예요. 적자. 그럼 약간 질투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이런 사람들은 계속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싫으니까 계속 걔네들 박해하고 야씨 뭐 잘난 척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유대인들은 계속 떠도니까 믿을 건 돈밖에 없어 하면서 금융업에 종사를 하기 시작을 하죠. 이런 약간의 질투심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현실적인 건 그 유대인들을 죽이면 그 돈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전쟁 자금으로 쓸 수가 있었거든요. 뭔가 분노에 표출하는 타겟은 필요했고 근데 유대인들 자체가 사실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고 왜냐하면 그래 우리 다 같이 믿고서 그럼 다 같이 구원받자 이러면 좋은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달라. 우린 따로 할래. 유대교 따로 하고요. 예수 별로 인정 안 해서 크리스마스 안 하고 12월 26일 날 따로 지내고 진짜 열등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바뀌고 운에 따라 바뀌고 막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총균세를 보면 겸손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일단 하나 가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요 얘기를 이제 또 저는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확실하게 나인 주제고 제가 찾아내는 것들인데 포용성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결국 이 사람도요. 인종차별의 문제에서 야 니네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야 라는 얘기는 인종차별이란 건 쟤는 저쪽 나는 이쪽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다 같이 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포용성의 문제. 포용을 하려면 야 너 괜찮아 이거보다는요. 결국 커뮤니케이션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야 쟤는 이해 안 돼. 쟤는 왜 저래? 한번 이해해보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야 그런 사정이 있구나.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걸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그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배척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보자. 이러면 오히려 더 사이가 안 좋고요. 정말 포용성. 친한 사람이 이상한 말 하면 그건 이런 거야 라고 내가 해석을 해요. 안 친한 사람이 이상한 말 하면 쟤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일단 어떤 유대감 이런 것들부터 먼저 가져가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 포용성의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봐야겠죠. 그 사람과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다문화가 지금 문제가 된다. 다문화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많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될게요. 대한민국 인구가 이렇게 줄잖아요. 노인은 늘어나고 대한민국 인구는 줄잖아요. 4, 50년 있다가는 노인을 간호하는 인구들이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일본이 그러고 있거든요. 앞으로 다양성, 포용성, 다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삼국사의 갈등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뭔가 이렇게 책도 보고 정보적으로 알아보는 거 커뮤니케이션이 꼭 이렇게 대화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내가 좀 알면 이런 걸 거쳐와서 이렇게 됐구나 그런 것도 이제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렇게 포용성의 문제를 우리가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경쟁이라는 거죠. 지금 경쟁은 되게 나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지금 총균세를 보면요. 경쟁하지 않는 데들은 다 소멸됐어요. 뒤떨어지고 소멸됐다는 거죠. 사실 경쟁이라는 게 되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현재 AI 때문에 엄청난 기술 변화가 있고 세계가 바뀌고 있는 이 상황에서의 경쟁이라는 게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은 경쟁에서 지금 좀 뒤져 있어요. AI 쪽은. 전 세계 25% 정도 됩니다, 지금. 2년 전만 해도요, 전 세계 5% 안에 들었거든요. 2년 만에 팍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한국은 그 2년 동안 정치적 문제가 너무 커서 기술인이 뭐니 R&D에 뭐 하고 그럴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그 2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앞으로 2년 있다가 발돋움 팍 해가지고 다시 5%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경쟁은 힘들잖아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저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정치의 논리랑 비슷한 게 1등한테 모든 걸 몰아주니까 2등, 3등, 4등도 나름의 어떤 것들이 있으면은 이게 경쟁을 하다가 100명 중에 12등도 12등 나름의 뭐가 있으면 괜찮은데 1등 하나만 다 올인해. 1등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역시 인류대학. 서울대를 갔냐 안 갔냐 막 이런 거. 여러분 연대 가면 애들 다 행복할 것 같죠? 연세대 친구들 다 행복할 것 같죠? 연세대 1학년생들은요 절반은 실패한 서울대생들이에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재수할까 말까? 고민하는 애들 되게 많고. 그럼 서울대 가면 다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서울대도 반은 내가 저과 가고 싶었는데 근데 성적이 안 돼서 여기에 지원했어. 너무 빛나는 하나 이거에 몰아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불행을 느끼게 되는 이런 경쟁 체제라서 문제인 거지. 경쟁을 하다가 올림픽 선수들 이거는 실제로 조사한 거거든요. 금, 은, 동메달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동메달. 턱걸이 해가지고 딱 메달을 땄거든요. 3, 4위에서 3위를 한 거거든요. 제일 행복하대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은메달. 근데 은이 동보다 좋은 건데 이게 경쟁의 그 폐해가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자꾸 금 하나만 너무 알아주고 요즘은 안 그러려고 하지만 옛날에는 올림픽에서 은메달, 동메달은 치지만 금메달만 막 TV 나오고 막 뻥뻥뻥 터트리니까 지금처럼 TV밖에 없던 시대, TV라고는 KBS, MBC밖에 없던 시대, 그 전에 세대는 TBS, 그 후에 세대는 SBS 이렇게 됐죠. 세계에 있던 시대. 거기서 금메달 얼굴만 막 빵빵 비치니까 걔만 금방 유명해지고 은메달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메달 따면 울고 저 미국 애들은 막 은메달 따가지고 막 이러고 세계에서 내가 두 번째로 잘하는 사람이 됐는데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 울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미국 애들은 그런 경쟁 체제라기보다는 야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모텔까지 됐어요. 고등학교 때. 이런 애들이 갑자기 하버드를 가요. 미국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어떻죠? 야구하다가 부상당해서 못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공부를 한 것도 없고 내신도 없고 야구밖에 못하는데 야구를 못하게 됐어. 결국 나쁜 길로 빠지든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국 스포츠 무슨 협회인가에서 하는 은퇴 선수 취업 세미나 같은 데 초청돼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뭐 하는데 은퇴 선수잖아요. 앉아있는 친구들이 18살, 19살인 거예요. 하다가 이제 부상을 당해서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니까 협회에서도 얘네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강연이었던 거죠. 너무 하면서도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왜냐하면 올인을 하니까 야, 너 이거 말고 하면 안 돼. 이거를 해. 경쟁을 시켰는데 그 경쟁에서 탈락했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쟁을 시키니까 약간 떨어졌을 때 그 심리 충격을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닐까.
반대로 2등, 3등, 4등도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니 뭐 이거 못하면 이거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래서 경쟁은 필요한데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이쪽을 몰아주거나 이쪽을 무시하거나 하는 그런 분위기는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 그럼 이제 경쟁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전체로 정리한 총균세의 전체 정리였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